자, 전기기술사 실무과정 변전소 스카다 시스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도의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전소를 건설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제조사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계사는 설계를 하고, 물론 턴키로 EPC로 발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설계사는 설계를 하고, 뭐 시공사는 시공을 하고, 제조사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통 시공이 되는데, 스카다 시스템은 완전히 별개로 변전소에 대한 공사 별개로 보통 별도의 업체로 분류 발주가 돼서, 물론 턴키로 포함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 발주가 돼서 별도의 전문 업체로 선정을 하고,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스카다는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 분야이고, 이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변전소에 대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변전소에 대한 공사 감독을 하거나, 변전소에 대한 뭐 감리를 하는 경우에 이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문 분야이지만 이 스카다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스카다 부분 전문 분야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슈퍼비저리 컨트롤 데이터 어쿠지션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 굳이 하자면 어, 데이터에 대한 감독, 제어, 뭐 습득,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의역을 하면 결국은 원격에서 전력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5개 변전소든 옥내 변전소든 야드라고 하죠. 뭐 5개 변전소 같으면 야드에 이렇게 GIS 설비가 설치가 되고, 이 GIS 각 베이별로 이렇게 LCP가 설치가 됩니다. LCP라는 것은 로컬 컨트롤 판넬인데, 가장 하위단에 있는 제어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어반에서 바로 차단기라든가 단로기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LCP가 설치가 되고, 이 LCP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스위치와 릴레이 시퀀스로 구성이 됩니다. 릴레이 시퀀스로 구성이 되고, 물론 관련된 부속 설비들 뭐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설치가 되지만, 주요 아이템들은 스위치, 그 다음에 램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기들의 동작 상태, 단로기 같은 것들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램프와 스위치가 설치가 되고, 여기서부터 제어를 실제로 차단기 쪽으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단로기 쪽으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릴레이 시퀀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LCP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 타입은 이 LCP에도 우리가 IED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보호 계정기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제어, 통신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화되어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L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큰 로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LCP가 이제 RCP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RCP하고 통신하기 위한 뭐 통신 장치들이 좀 들어가고, RCP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RCP하고 LCP 간의 통신은 뭐 릴레이 접점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IED라고 하는 디지털 장비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는 제일 하위단에 LCP가 있고, 그 다음에 변전소 내부에 보통 우리가 전기실에 설치를 하죠. 전기실에 뭐 스카다룸이라든가 전기실에 설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스카다룸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카다룸에는 RCP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RCP라는 것은 리모트 컨트롤 판넬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단에 LCP가 있지만 그 상위단에 RCP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차단기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LCP에서 해도 되지만
그 상위 단인 RCP에도 이렇게 램프라든가 스위치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어서 여기에서 제어를 또 해도 되고, 이 RCP는 이런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 계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 계전기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RCP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더별로 예를 들어서 송전솔로가 있고 이렇게 피더가 있으면, RCP는 요 송전솔로 한 판넬, 그다음에 뭐 변압기 한 판넬, 피더 한 판넬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전솔로 보호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전과의 송전솔로 보호를 위해서 한전과의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7 계전기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보호 계전기 같은 것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RCP라고 부르고,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통신 유닛이죠. 변전소에 우리가 RTU라고 하는데, 리모트 터미널 유닛이라고 해서 변전소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신 판넬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스카다 시스템 화면으로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되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결국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아키텍처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 아키텍처 도면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프로젝트를 하든 이 시스템 아키텍처 도면이 제출이 되고, 보통 설계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사가 제출하는 이 아키텍처 도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을 해도 되고, 나중에 스카다 전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스카다 업체에서 또 시스템 아키텍처 도면을 제출을 하는데, 그 아키텍처 도면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전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통신 방식을 통해서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 서버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중앙에 오퍼레이션 룸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런 아키텍처 도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아키텍처 도면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각 로컬 단에는, 크게 변전소인 로컬 단에는 154 변전소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RCP 판넬들이 있습니다. RCP 판넬은 뭐 TL 송전솔로 보호반, 피더 보호반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계측하기 위한 전력 사용량 정산을 위한 MOF 판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투투나인 스위치 기어 판넬이 있죠. 그래서 이 투투나인 스위치 기어 판넬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IED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보호 계전기가 들어가고, 뭐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LS 산전이다 라고 하면 GPAM이 들어가죠. GPAM이 들어가서 RTU를 거쳐서 원격으로 전력 설비를 모니터링이라든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고, 또 뭐 비치로라든가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GPAM이라는 것은 LS 산전 제품 이름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IED라고 하는 각각의 보호계전기가 들어가고, 이 보호계전기에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사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더넷 베이스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485 베이스의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통신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설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스카다 RTU 판넬을 통해서 스카다 서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워크스테이션 OWS와 EWS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오퍼레이션 워크스테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말 그대로 운영자들이 이 전력 설비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컴퓨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EWS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통신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이거보다 좀 권한이 많은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이 또 하나 들어가고, 보통은 이렇게 서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형 모니터 판넬이 들어갑니다. 모니터 판넬이 들어가서 단선 결선도를 이 모니터 판넬에다 그대로 옮겨 놓고 이 모니터 판넬에서 각각 차단기라든가 단록이 온오프 상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큰 판넬이 들어가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EMS RTU라고 하는 전력거래소 KPX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EMS 판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변전소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최근에 신재생 변전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신재생 변전소들을 KPX에서 예를 들어서 야간에 개통의 전압이 너무 올라가서 각 신재생 발전원이 간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운영을 중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KPX에서 바로 EMS 쪽으로 그러한 명령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EMS와 KPX가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 또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이 변전소에 예를 들어서 야드에는 뭐 변압기도 있고 GIS도 있고, 옥내에다가 전기실과 예를 들어서 스카다룸을 두고 전기실을 두고 이 스카다룸에서 이 전력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대용량 수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전소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변전소는 하나더라도 전기실이 각각의 산지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전소에 스카다 판넬을 두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3의 장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 빌딩이라고 하죠. 운영 빌딩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에서 또 전체 센트럴 스카다, 중앙 스카다 시스템을 둬서 전체 빌딩에 대한 전체 전력 설비를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센트럴 스카다 쪽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MOF는 당연히 KPX 쪽하고 인터페이스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전소 단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송전 선로가 있고, TL 라인이 되는 거죠. TL 라인이 있고, 이렇게 피더 라인이 있고, 여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액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 리액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 이 리액터를 이 송전소 KPX가 아닌 한전 변전소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이 한전 변전소에서 이 리액터를 직접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깔려있는 이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한전 변전소와의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이 한전 변전소와의 TL라인 RCP는 또 한전 변전소와 인터페이스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도면을 보면 우리 변전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